반갑습니다. 파차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필기 시험이 조금씩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목 수는요, 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과목입니다. 여러분 필기도 네 과목이었죠.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1과목이 20문제, 2과목이 10문제, 3과목이 20, 4과목이 10문제 해서 총 6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 문제당, 각 문항당 점수가 1.66점으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기시험은 과목별로 우선 출제가 되는 문항 수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 1과목은 대여섯 문제, 그리고 2, 3, 4과목은 4,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점수 배점이 완전 다릅니다. 1과목은 점수가 무려 50점이에요. 그리고 2과목, 4과목이 점수가 20점이고요. 3과목은 10점밖에 안 됩니다. 과목별로 점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고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5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당 점수가 10점이에요. 5개 다 맞히시면은 50점. 만약에 내가 4문제 맞췄다 하시면은 40점이 되겠죠. 그리고 6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6문제가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게 문항당 점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낮은 문제는 8점 정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과목은 4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5점, 4, 5, 20. 5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4점, 5, 4, 20. 그리고 4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4문제면은 4, 5, 20. 5문제면은 한 문제당 4점, 5, 4, 20이 되고요. 그리고 3과목은 배점이 낮죠. 4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한 문제당 2.5점이 되고요. 5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한 문제당 2점. 이렇게 과목별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크더라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정 방법, 시험 방법은 필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답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실기시험장 가시면은 이렇게 큰 종이로 된 시험지를 나눠 줍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답안 기재란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쓰는 겁니다. 직접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여기다가 써서 내시면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직접 쓴다는 의미에서 필답형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필기는 1시간이었죠. 하지만 실기는 시간 충분해요. 2시간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야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합격을 못했다, 실력 발휘를 못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필기와 마찬가지로 60점 이상 받으시면은 합격을 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과목별로 출제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처리 조건, 문제에 관련된 이런 조건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림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순서도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순서도에 빈 괄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5개 아니면 6개가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빈 괄호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시험지에 써서 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번 정답이 숫자가 4가 되고요. 뭐 2번은 뭐 0 또는 이쪽 영어를 쓰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을 써서 내는 시험이고요. 5개 다 맞히시면은 50점. 한 개 틀렸다? 40점. 2개 틀리면은 30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문제 10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과목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쭉 주어집니다. 이 빈괄호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빈괄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시험지에 써서 내는데 1번 문제 잠깐 보시면은 뭐뭐뭐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 데이터에 관련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기술했다고 합니다. 이거 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는요. 뭐뭐뭐는 외부, 개념, 내부의 3중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답니다. 느낌 오시나요? 외계, 내라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외계, 내라고 배우셨을 텐데 자, 요게 바로 스키마죠. 요게 스키마가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영어로 써도 됩니다. 스키마라고 써도 되는데 영어로 쓸 필요 없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설명이 쭉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문제 아니면 5문제가 나옵니다. 답을 써서 내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다음은 성적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까지 함께 제거하랍니다. 자, 제거하는 SQL 문인데 여기 빈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필기 강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필기 수업할 때 카스는, 맥주 카스는 함께 마셔야 맛있다고 했죠. 그래서 카스카데. 요게 정답이에요. 필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 카스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줄 모르시더라도 정확하게 암송을 못 하시더라도 요 카스라는 단어만 요것만 보셔도 아 함께 제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셨는데 실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용어들이 바로 속성, 스키마, 뷰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트랜잭션, 도메인,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결성은 저랑 같이 필기 때 안 배웠어요. 카스카데, 튜플, 널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안 배우셨고요. 서로 다른 즉 중복 제거하는 distinct, 데이터 정의어 DDL 그리고 개체도 우리가 필기 때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책임지는 사람 DBA, 테이블 만드는 크레아테 원래는 크리에이트죠. 크레아테 그리고 정규화도 안 배웠어요. 우리가 필기 때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 DML, ODBC도 안 배웠습니다. 데이터 제어 DCL 이렇게 제가 20개를 나열해 봤는데요. 여기 20개 중에서 우리가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용어들이 15개예요. 거의 한 70에서 한 80%는 필기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을 더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기 때 학습한 내용들도 우리 파차이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제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IT 관련 최신 용어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이 3과목은 점수가 10점밖에 안 돼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인데 그래서 제가 3과목에서는 저만의 강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 3과목에서는 각 용어별로
어떠한 핵심 용어를, 혹시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소개 강의니까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릴 텐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다니엘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답니다. 모르겠죠? 자, 계속 볼게요. 최초의 뭐뭐뭐는 2005년 이탈리아 이브레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1번 정답은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 이름이에요. 여기 아두이노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보드인데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답은 한글로 아두이노라고 쓰는 겁니다.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핵심 용어가 바로 이탈리아 이브레아라는 겁니다.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이 아두이노가 나왔을 때 이탈리아 이브레아가 나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하나씩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DVD와 같은 크기인데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 50GB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한글로 쓰는 겁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러한 그림들을, 얘는 블루투스인데요.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공개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라고 들어보셨은 분이 계실 텐데 여기 안드로이드가 답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3과목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된 순으로 말씀드리면은 ERP, DMB, VoIP, RFID 다들 영어고 그리고 조금 안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그런 용어고요. 그리고 방화벽, 요건 아실 텐데 블루투스. 요즘에 무선 이어폰 많이 쓰시죠. 무선 스피커도 쓰시는데 이제 그게 무선 통신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되는 쿠키, EDI, 소호, 인트라넷, GPS는 들어보셨나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VOD, 필기 때 배웠던 모뎀, 필기 때 배웠죠? 그리고 방금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무슨 블루레이 디스크, 그리고 HTML, 우리 문자 보내는 SMS, 유비쿼터스, 우리 모니터에 사용되는 LCD, 그리고 다들 아시는 USB, VPN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자, 4과목은 전산 영어인데요. 우리가 필기에서는 영어 문제가 보통 2문제 정도 나왔어요. 2문제. 그래서 제가 필기할 때는 영어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자주 보였던 또는 조금 익숙한 영어가 있으면 제가 그걸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 4과목 점수가 배점이 20점이에요. 꽤 크죠. 그러니까 4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한 문제 5점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배점이 높은 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 뭐뭐뭐 is acronym for file transfer protocol. 뭐뭐뭐 is the commonly used protocol for exchanging files over the internet.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이 FTP입니다. 요게 무엇무엇의 약자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970S라는 말이 있죠. 요게 나오면은 무조건 정답이 C입니다. 그냥 정답이 A, B, C 할 때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아마 2017년 초인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 저희 학원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치러 가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C를 다 맞히셨어요.
다 맞췄습니다. 제가 시험장 가서 그분들한테 시험장 가서 만약에 1970이 나오면은 무조건 C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치러 가셨다가 학원에 제가 다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전부 저한테 원장님 C 나왔어요. C 나왔어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전산 영어에 C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5점을 다 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블로그라고 BLOG 블로그 여기 답이에요. 그리고 4번은 여기 8비트라는 말이 나오죠. 8비트, 8개의 비트가 모이면은 1바이트가 됩니다. 정답이 BYTE.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은 약어입니다 해가지고요. BYT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4과목은 어떤 용어들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필기 시간에 배웠던 컴파일러, 그리고 바이러스, 카피라이트, 데드락은 배웠죠. 교착 상태, 데드락, 그리고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던 C, FTP도 필기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기 시간에 배웠던 또는 처음 보는 그런 영어들도 나올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답을 어떻게 찾는지, 이거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답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을 합격할 것인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과목별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1과목 알고리즘은요. 점수 배점이 50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선 목표는 50점 만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한 개만 틀리셔도 10점이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여기서 말한 10점이 뭐냐? 바로 3과목을 모두 다 마치셔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자주 푸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씩 문제를 변형시켜서 푸는 연습을 강의 시간에 제가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50점 만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점수가 20점인데요. 사실 이 네 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필기 시간에 거의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송을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정답이 스키마다. 스키마라고 하면 설명이 잔뜩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제약 조건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게 스키마예요. 요 핵심 단어 두 가지만 아시면은 무조건 스키마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무슨 작업 단위라고 나오면은 요거는 무조건 정답이 트랜잭션입니다. 우리가 필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송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영어로 된 용어,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케이드, 카스카데, 이러한 영어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과목 신기술 동향은요. 물론 이 과목도 아까 제가 이탈리아 이브레아가 나오면은 정답이 아두이노다.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걸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는 드리지만 사실은 3과목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가끔 정말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쉽게 났다. 그러면 이제 3, 4과목은 죽어나는 거죠. 왜?
1, 2과목이 쉽게 나왔으니까 3과목, 4과목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사실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맞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합격을 하시려면요 60점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만점 받으셔도 충분히 7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틀렸다. 데이터베이스 4문제가 나왔는데 5점짜리 하나 틀렸다. 그래도 65점이에요. 극단적으로 알고리즘 만점인데 데이터베이스 5점짜리 2개 틀렸다. 그래도 60으로 합격입니다. 3, 4과목이 합격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사실은. 그래서 3과목은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4과목 전산 영어도 물론 이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나는 영어를 전혀 모르겠다, 나는 뭐 ABCD밖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마세요. 해봐야 점수 안 나와요. 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970이 나오면은 C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8비트가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게 바이트입니다. 몇 자 안 되니까 외우시면 되겠죠. 이게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만 공부하셔도 한 개 정도, 재수가 좀 2개까지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가 시험 과목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과목별로 배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